언니 화이팅! 오빠 화이팅! 안녕하세요. 세리쌤과 함께하는 행복한 국어 시간 세 번째 시간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단원, 왜 야생화인가 단원을 계속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 시간 학습 목표는요, 상황에 맞는 정보를 찾을 수 있답니다. 우리가 정보를 담은 글, 설명문을 왜 읽는다라고 했죠? 그렇죠. 정보를 찾아서 그 정보를 어디에 활용하기 위해서 읽는다라고 했습니다. 그렇다면 우리가 아무 정보나 다 찾아서 그 정보를 정리를 해줘야 합니까? 글에 있는 모든 정보들이 다 필요한가요? 그렇지 않죠. 우리의 상황에 맞는, 우리의 필요에 맞는 정보를 찾아내서 골라서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. 우리가 읽었던 우리의 삶과 함께하는 야생화라는 글에는요, 당연히 야생화에 대한 정보가 많이 담겨 있죠. 따라서 야생화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 사람이 이 글을 읽을 수가 있겠습니다. 야생화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정리했던 둥글레, 또 쥐방울 덩굴, 깽깽이풀, 울릉 산마늘에 대한 정보를 정리를 해주면 되겠지만 또 다른 관점에서 이 글을 보면요. 이 글을 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? 그렇죠. 사진 작가였어요. 따라서 직업으로서의 사진 작가에 대한 정보가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. 그러면 사진 작가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 글의 어떤 부분에 주목을 하면 될까요? 네, 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. 이 글에는 사진 작가에 대한 어떤 정보들이 들어가 있을까요? 첫 번째 장을 보니까요. 특별히 사진가로서의 어떤 이야기는 나와 있지 않고 나는 야생화 사진을 찍으러 다니는 사람이다 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. 두 번째 장으로 가니까요. 그런 의미에서 야생화 사진을 찍으러 가는 여행길의 동행자로 여러분을 초대한다라고 하면서 야생화 사진을 찍으러 갈 때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. 이 부분이 아마도 사진 작가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부분이라 할 수 있겠네요. 야생화의 자생지 정보라든지 개화기 정보, 기상 변화 정보, 그리고 카메라와 렌즈 필터, 식량, 비옷과 바람막이 옷까지 배낭에 챙겨 넣고 가야 한다.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. 그 다음 이제 둥글레에 대한 정보가 쭉 나와 있고요. 네, 다음으로 넘어가니까요. 쥐방울덩굴 군락지에 갔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. 쥐방울덩굴 군락지에 왜 갔어요? 네, 꼬리명주 나비의 너울거리는 모습을 사진기에 담기 위해서 갔습니다. 그런데 찍었어요? 못 찍었어요? 못 찍었어요. 내려가 보니까요. 꼬리명주 나비는 원래 가뜩이나 예민한 곤충이래요. 그래서 사진작가를 애태우게 합니다. 그래서 이런 곤충들을 찍으러 갈 때는 어떤 준비가 필요하냐? 나는 그들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 300mm 이상의 망원 렌즈를 준비해야 한대요. 네, 이런 예민한 곤충들을 찍으러 갈 때는 300mm 이상의 망원 렌즈가 필요하구나. 또 그들의 삶을 방해하지 않는 배려도 필요하구나 라는 거 우리가 이 부분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. 역시 사진 작가로서 필요한 정보라고 볼 수 있겠죠. 내려갑니다. 예생활을 지켜주는 것은 우리여야 한다라고 하면서 특별히 사진에 대한 이야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. 다음 울릉 산마늘에 대한 이야기를 넘어가 볼게요. 울릉 산마늘을 이 사람이 보러 갔어요. 만나러 갔어요. 그런데 어디로 갔어요? 당연히 울릉도로 갔겠죠. 그런데 울릉도는 교통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태풍이라도 만나게 되면 잔잔해질 때까지 섬에서 나올 수가 없대요. 그래서 울릉도에 갈 때는 일기예보나 꼭 찍어야 할 야생화 목록을 준비해 가야 된다라는 얘기 나와 있습니다. 역시 어떤 관점에서 필요한 정보입니까? 야생화에 대한 정보에서 정리해줘야 되는 정보가 아니라 사진 작가로서의 정보로 정리를 해줄 수 있겠죠. 울릉도와 같은 지역에 들어갈 때는 일기예보나 꼭 찍어야 할 목록을 잘 준비를 해 가야 된다라는 거 우리가 사진 작가로서 정리해 줄 수 있는 정보가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는 특별히 사진 작가로서 이야기가 나와 있는 건 없는 것 같고요. 우리가 마지막으로 사진 기어도 좋다. 꼭 사진 작가가 아니더라도 공책과 연필이라도 들고 야생화를 관찰하러 가자 라고 하면서 글을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. 네, 결국 사진 작가로서 이 글을 읽을 때는요.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정리를 해줄 수가 있겠네요. 먼저 첫 번째로 사진 작가로서 야생화를 찍으러 갈 때 어떤 준비물이 필요한지, 그죠? 어떤 준비물이 필요한지. 두 번째로 꼬리명주 나비와 같은 야생곤충
또는 야생 동물을 찍으러 갈 때 어떤 자세로 가야 하는지, 야생 곤충을 찍기 위한 자세에 대한 정보 정리를 해줄 수 있고요. 마지막으로 울릉도와 같은 섬에 들어갈 때는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필요한 것들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. 울릉도와 같은 섬에 들어갈 때 필요한 것. 뭐가 필요하다 했어요? 네, 기산 정보도 잘 확인해야 되고, 그리고 뭘 찍을지 미리 잘 정해놓고 가야 된다라는 이야기 해줬습니다. 네, 우리 이렇게 오늘 상황에 맞는 정보를 찾을 수 있다라는 학습 목표로 공부를 해봤는데요. 야생화에 대한 정보가 필요할 때 또는 사진 작가로서의 정보가 필요할 때 어떤 정보들을 정리해 줄 수 있는지 여러분 잘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.